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자,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 장 시작하고는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2월 12일 그리고 현재 시간은 9시 13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코인 정보 외에도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뭐 투자 자세부터 쭉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건 원하시는 분께만 드리고요. 원치 않으면 안 드리니까 뭐 공부해라 하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꼭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XRP 리플 좀 보겠습니다. 리플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현재 뭐 이제 장시간 지뭐 9시 14분이니까 3,698원입니다. 그리고 저가는 3,671원. 그리고 지금은 3,686원입니다. 0.1914. 창 시작하고 어제 역시도 쭉 끌어올려주고 여기를 또 지지를 못 받고 내려왔던 부분. 또 오늘은 또 새벽에는 안 좋았다가 장 시작하기 전부터 또 좋아졌었죠. 좋아져 오고 이렇게 어 양봉으로 마무리됐고 또 오늘 역시도 양봉으로 지금 현재도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슬레이어도 또 오늘 또 상장했어요. 상장하면서 상장 비율 쭉 쏘아 올렸고 어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XRP 그리고 이 스팀 달러는 오늘 드디어 상패가 드디어 기다리는 건 좀 아니었는데 오늘 상패가 됩니다. 상패가 되고 이제 마지막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팀 달러는 이제는 오늘 상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정말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일, 2월 12일입니다. 비트코인과 메이저 코인들 이 조정세가 계속적으로 있는 가운데 새벽에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발언이 시장 한 번 더 출렁이게 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제 이 발표한 이거예요. 이 유튜브 정보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미국을 선두로 해서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오클라호마 하원 은행 위는요. 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이것은 지난 1월 달에 이 법안인 부분이 승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또 현재 이 조정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을 한 모습을 그대로 부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금일 발표합니다. 어떤 겁니까? CPI 발표. 이 CPI 발표가 있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 기자회견에서 또 움직임을 또 지켜봐야 되죠. 이 파월 의장의 오늘 또 연설이 또 있어요. 또 이 부분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요. 조정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쟁여놓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일본의 은행들도 미국의 연방주 이 별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승 매집보다는 횡보나 하락에서 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 드리는 말이지만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은 보수적인 매매 방식을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꼭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섣불리 막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눌리죠. 섣불리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 파월 의장의 이 성명문에서 지금 현재 경기 고용의 뭐 이런 견조한 부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 시장을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또 이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균형은 또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또 이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시장을 어떻게 흔들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번 주가 슈퍼위크입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늘 22시 30분에 있을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또 앞으로에 있을 다음 내일이죠. 내일은 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될지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고 변동성을 많이 준다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이 뉴스 좀 보면서 말씀 또 드릴게요. 자, 법률 전문가는 XRP가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클라이오 이 하원 은행위에서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주마다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에 이 미국 연방정부죠. 주마다 지금 다 실행이 되고 있는 법안이 하나하나 50개 주니까 50개 주가 다 하나하나 통과될 것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오고 있는 우리가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 이 리플이 포함되느냐?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미국의 전략 준비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해온 법률 전문가 바로 제레미 호건은요. 이 최근에 미국 정부가 향후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XRP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런 관점을 토큰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에 도전하고 또 이런 분야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바로 암호화폐 애호가들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리플의 준비 자산에 대한 비판이 뭐냐 보면 이 비트코인 지지자들 싸우죠 매일 비트코인 지지자와 XRP 지지자들 지금 상당한 뭐 진짜 치고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싸우는 겁니다. 자, 이런 오늘 상당한 보유량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XRP의 예비 자산으로 적합성에 대해서 자주 의문을 막 제기해 왔고 또 이 비평가들은 네이티브 토큰의 상당 부분에 대한 리플의 통제권이 중앙 집중화 위험을 초래하면서 국가 전략 준비금에 포함되기에 부적합하다는 후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런 또 비판에 대해서 호거는 뭐라고 하냐면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반박을 했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많은 비판자들이 탈중화와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춘 순전히 암호화폐 중심의 관점에서 토큰의 잠재력을 평가한다고 지적을 했고 또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적 고려와 또 무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 호건에 따르면 국가 전략 준비금은요. 암호화폐 이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또 이런 이를 정부가 분권화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자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유지하는 금 보유고의 비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디지털금.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고요. 자, 보시면 또 미국 정부가 토큰을 왜 고려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왜 미국 정부가 왜 자꾸 비트코인 또 아니면 알트까지 비축을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미국 정부가 XRP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편입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관련 요인보다는 경제적 예측에 기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이 토큰이 미래의 금융 불확실성이나 또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해지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게 정부가 비트코인 옹호자들이 관가하는 엑셀 보유자의 잠재적 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또 홍은 주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리플이 XRP 원장의 무결성을 훼손할 경우 과거 글로벌 위기 때 취했던 조치죠. 그리고 또 유사하게 미국 정부가 리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이게 정부가 이 리플의 XRP 보유량을 압류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로 매달 초에 옮기죠. 10억 개의 XRP를 옮기고 락업 해제를 하고 락업을 또 하고 하는 게 XRP인데 이것이 정부가 이 XRP 보유량을 압류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얘기했고 이게 1933년 프랭크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 사재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또 같은 역사적으로 선례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좀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금 밑에서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비축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저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여전히 투기적이지만 자산이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XRP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또 왜 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게 있죠.
이게 뭐 압류가 되든 뭘 하든 이 에스크로에 있는 것을 이제 기부 형식으로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압류 형식으로 가져갈 수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정부인데 왜 이런 지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에 목을 메고 있고 가상자산에 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가장 큰 이유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바로 부채에 관한 미국의 부채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가상자산을 비축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채 미국의 부채가 지금 36조 달러입니다. 이 36조 달러인데 이 36조 달러를 단순히 비트코인만 가져가면서 이 부채를 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비축을 가져간다. 그러면 비트코인만으로도 한계가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들이 몰리고 있어요. 미국에. 이것은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만큼 법안을 만들어내고 충실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을 지금 모으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이고 이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그리고 눌리고 있고 모든 부분을 사실 이 미국 정부는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뭐 연방 정부부터 그리고 주정부까지 다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비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XRP까지 가져가는 부분이 부채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예측이 되지만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XRP가 지금 2단가인데 2단가에서 가져가면서 이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에스코르를 압류한다 하잖아요. 에스코르를 압류하면서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압류를 하든 뭘 하든 기부를 받든 가치를 상승시켜야 이 부채 해결에 어느 정도 실마리 되죠. 그러면 지금 2달러, 3달러짜리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이 부채가 이 36조 달러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야 돼요. 이 XRP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비트코인도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얼마가 올라가야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3만 프로 이상이 올라가 줘야지 이 부채가 해결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실마리가 되고 이 1XRP당 이게 960달러가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36조 달러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 960달러 이제 비트코인 가치가 할 거니까 96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면 1년 연간 531%인가 이렇게 올라가면 된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고 이 리플이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400 한 달 만에 480%가 뛰었죠.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는 거 꼭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 빗주사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왜 미국 정부가 자꾸 사 모으고 있고 왜 시장에 누르면서 이 횡보를 그리게 만들어 놓으면서 왜 가져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투자하기가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서만 움직이고 찔러 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가 발표했을 때예요. 이제 준비자금 들어가야 된다. 발표 딱 하자마자 1월 달에 발표했죠. 발표하자마자 쭉 떨어지고 그리고 관세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 계속적으로 이게 눌려 주니까 얘네들이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적으로 그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라인을 뚫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량 테스트를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며칠 동안 물량 테스트를 계속하죠. 이 라인을 뚫기 위해서. 오늘 역시도 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보시면 좋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뚫기 위해서 지금 거의 일 주일간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XRP입니다. 그만큼 이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는 얘기죠. 못 올라가게 막으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또 이거 보세요. XRP 투기 속에서 8달러로 급상승을 한다. 그리고 또 SEC는 리플과의 법적 분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지금 바이낸스와 SEC 소송의 조기 해결 모색이 나왔습니다. 2월 10날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또 바이낸스 그리고 이 바이낸스 전 CEO 자오 창펑 이 60일 동안
이 소송을 유예해달라는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발의안이 뭐냐 SEC 위원 에스테스트 피어스죠. 이 사람이 어 또 별명은 또 크리스토 맘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상자산의 크립토의 맘, 가상자산의 엄마라고 이끄는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의 창설이 이 사건의 잠재적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번 소송 제기가 마크 우에다 SEC 의장 대행의 리더십하에 이뤄진 큰 움직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위한 규제 접근 방식의 잠재적인 변화를 지금 시사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 SEC가 지금 가상자산 TF를 발표하면서 지금 앞으로 시장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일이죠. 13일 날 바로 비공개 회의가 열리는데 이 비공개 회의에 그동안 리플을 담당했던 SEC 변호사가 참석을 해요. 여기에 참석자 명단은 나오죠. 이 참석을 합니다. 이 13일 날 비공개 회의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의 이 소송과 관련돼서도 이게 의례적이라고 합니다. 리플의 전 변호사가 이제 리플 측의 변호사가 아니라 SEC가 소송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여기에 이 13일 날 비공개 회의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우리는 14일 날 알게 돼요. 이것은 14일 날 이것이 참석하게 되는 부분이 이것은 리플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추측성이 나오고 있죠. 나올 수밖에 없죠. 리플을 전담했던 SEC 변호사가 참석을 한다. 이례적으로.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죠. 그만큼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바이낸스와 SEC죠. 이것은 공동 동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당사자에게도 편견이 없고 또 조기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면 발견의 가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애기 때문에 채는 당사자의 지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부분. 이 소송은 23년 6월부터 했던 소송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SEC가 소송 가장 큰 건들, 뭐 작은 소송들도 많은데 큰 건들, 리플, 또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업체들과 지금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바이낸스 사건과 유사하죠. 다 유사해요. 얘네들 다 증권성 여부를 따진 겁니다. 리플이나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다 이 바이낸스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이 소송에 대해서 이제는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이 폭스 이 기자죠. 이 기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확실한 정보를 주죠. 알에나 테렛이라고. 얘도 이런 소송이 공동 소송 제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1월 20일 우에다가 온 뒤로부터 움직임 자체가 SEC도 상당히 변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이제는 이 리플이나 모든 그동안 묶여왔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자유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또 다가오는 XRP는 얼마까지 올라간다? 8달러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나온 예측까지 상당히 기분 좋게 이제는 눌렸다가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어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고 계속적으로 힘을 받쳐오고 받아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상당히 큰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슬레이어는 쏘네요. 쭉 쏘아 올리네요. 지금 60% 아까 시작할 때는 27%였죠. 쭉 끌어올리면서 또 한 번에 상장 빔을 쏘아 올리고 있는 슬레이어입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보 다 받고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 진행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어떻게 받냐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받으시면서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 드리냐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비중과 구간 정말 중요하고 진짜 이것만 잘해도 이것만 비중을 어떻게 덜고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오는 거 이것만 잘해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는 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링크가 있어요. 보이죠?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다 무료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무료니까 절대 어 금전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되시고요. 또 기억하실 게 무료와 팔코인을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를 사칭하고 막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용도 아니면 뭐 제목도 뭐 이렇게 다 이름까지.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사기는 치지 말아야죠. 금전 요구한답니다. 그건 사기죠. 사기입니다. 절대 이런 거 속지 마시고 무료와 팔코인을 기억하시면 절대 그런 거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 유익하시고 유익했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팔코인 뉴스였습니다.